우리는 관계 안에서 많은 계산을 하고 삽니다. 이익을 보고 싶고 적어도 손해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손익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서가 맞지 않으면 그 틈을 메꾸려고 애를 쓰거나 아무리 해도 메꿀 수 없으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특히 손해를 볼 때는 다음부터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더 애를 씁니다. 거기에는 손익을 따지는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 안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많이 줬다고 여겨지면 손해를 본 것 같아서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그 계산의 기준에는 줬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산에서 100만큼 줬고 그는 나에게 그보다는 더 적게 줬다는 수치적인 계산도 있습니다. 그 계산을 토대로 나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호구라고 표현하며 손해만 본 바보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의식이 쌓이게 됩니다. 나는 늘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만 봤지만 얻은 게 없어 상대방에게 보상받으려는 마음으로 그 관계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질문해보면 내가 줬다는 그 기억은 과연 정확할까요? 그리고 100만큼 줬다는 그 수치는 과연 상대방이 동의한 것일까요? 우리는 명상을 통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명상을 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다시 그 상황이 되고 상대방을 만나면 같은 패턴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손해를 보고 싶지 않고 손해를 보면 호구가 되었다거나 관계 안에서 피해의식이 생겨 보상받으려는 마음의 기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러한 관계 안에서의 나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 수치적 계산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나만의 계산이라는 것,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치를 몸으로 체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애쓰지 않고 의지로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면 스스로를 관계 안에서 피해자라고 지칭하던 마음도 정리되고 호구가 된 것 같아 스스로를 비난하던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세상은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 나의 계산은 사실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손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쌓여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긍정의 인풋이 결국 나에게도 긍정의 아웃풋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돌아올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총량의 법칙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긍정의 인풋은 사실 내 마음속에 상대방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존재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되갚음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희생과 양보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존의 상태는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되며 철저하게 전체 총량을 유지하면서 그 값을 항상 유지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자신의 것이 중요하고 손익 계산이 철저한 사람보다 소유욕이 적고 늘 양보하고 타인에게 배려하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바로 총량을 유지하려는 법칙으로 인해 상대방의 긍정의 인풋이 내 마음의 아웃풋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한쪽의 희생으로만 또는 손해를 보며 유지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선택한 그 일방적 희생도 결국 그 순간에는 유익한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준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그 순간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으로 보상을 받고 상대방의 행복한 상태나 그의 이득으로 이미 보상받습니다. 그 마음이라면 나에게 호구라거나 피해자라는 인식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을 겁니다.